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네. 프로테크는 어떤 관심이 많으신 건가요? 프로테크는 이제 사실 뭐 핀테크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네. 핀테크. 그러면 그러니까 부동산 프로퍼티하고 그렇죠. 테크놀로지를 합쳐서 그런 건데 저는 이 핀테크나 프로테크나 지금 이게 AI가 붙어서 나오는 기존에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와 기술이 붙어서 이제 거기에 AI가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의 행태를 굉장히 많이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바뀔까요? 행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나올 거고 기존에 있던 것들이 몰락할 거고요. 세상이 완전히 굉장히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이냐. 오늘 올 때도 타다를 타고 왔거든요. 지금 사실 이제 타다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이게 어떤 건지를 경험하고 싶어 일부러 택시 안 타고 타다를 타고 다니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 편인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택시는 큰 길 어디까지 가주세요 보통 정도지 우리 집 앞까지 가주세요 얘기는 안 하잖아요. 택시 기사가 거기까지 가면 짜증낼 수도 있고 싫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가 듣기 싫으니까 그냥 큰 길까지 가주세요라고 해서 저는 걸어가는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타다는 그럴 필요가 없죠. 미리 다 스스로 들으니까. 그리고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릴 필요도 없죠. 그렇죠. 집에서 사실 눌러놓고 몇 분 후에 도착 예정입니다를 보고 맞춰서 딴 일 하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뭐 택시 불친절보다 나아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기사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가 외부 일정이 많은 날 강남에 갈 일이 있으면 차 갖고 갈 엄두가 안 나죠. 사실 저는 대중교통 택시 이런 거 좋아해서 많이 타고 다니는데 차는 폐차하면 새로 안 살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인데 그러면 그런 거예요. 예약해놓고 가서 일 보고 일 끝나면 타다 해서 그냥 예약해 그러면 몇 분 후에 온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타고 다음 행선지 이동하고 그렇게 되면 뭐냐면 그냥 기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치 대기업 회장님, 부장님 된 것처럼 계속 기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월급 안 주는 기사. 그 안에서 그렇죠. 유지 비용이 내가 쓸 때만 지불하면 되는 기사를 부릴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노트북으로 업무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쾌적하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택시랑 비슷한 서비스로 수요자는 느낄 수 있지만 전혀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죠. 행태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대중교통을 어떤 교통을 소비하는 행태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옛날에는 뭐 PC에서 인터넷도 많이 보고 했지만 요새는 스마트폰에서 정보 소비를 하면서 이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4차 산업혁명하고 프로테크와 관련해 세상이 되게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자면 공간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다 바뀔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물건을 소비할 때에는 이제까지는 가서 물건을 샀잖아요. 그렇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중 시장을 이용했지만 이제 90년대 이후 할인마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나고 시작하면서 냉장고도 커졌어요. 왜냐하면 보름에 한 번씩 마트에 가서 물건을 왕창 사다가 재놓고서 소비하다가 또 떨어지면 가서 사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소비를 했는데 소비 행태가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집 앞까지 갖다 주니까. 뭐 요새 동네 슈퍼에서 갖다 주니까 굳이 마트까지 가지 않아도 오는 거죠. 그러면 냉장고가 커질 필요가 없죠. 다시 줄어들어도 돼요. 그러면 자 앞에는 할인 마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공간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비 행태가 바뀌면 할인 그런 창고형 할인 마트들도 굳이 그렇게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가 이게 지금 전 마트를 예를 들었지만 1층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 우리가 다니면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가두점들이 다 포함이에요. 앞으로 소비를 상당 부분 온라인으로 대체를 해서 오면 갖다 주는 형태로 바뀌게 되면 그 공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가치평가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투자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지어져 있는 상가들 앞으로 상가 택지 공급할 때 줄여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도 앞으로는 창고로 다 바뀔 수도 있는 또는 사무실로 다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단지 내 상가가 고정수요가 있는 게 알겠네요. 그러니까 행태의 변화가 부동산의 변화를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의 발달이 어떻게 지역을 바꿀 거냐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세대 유닛 안에서도 변화가 되게 크게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요새 이렇게 반조리 식품 또는 네. 조리 해다 오면 바로 넣어서 해먹으면 될 수 있는 수준의 것도 네. 많이 있고요. 어떤 경우까지 저는 생각을 해봤냐. 요새는 이제 1인 가구들은 집에서 밥 잘 안 해 먹잖아요. 안 해 먹는 경우들이 많죠.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 대상에 지금 조식 서비스 아파트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 단지 이런 규모에서는 수요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200세대, 300세대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에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내식당 개념에 하나 만들고 그런 서비스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밥 먹을 와이프 아침에 밥 해줘 그러면 먹고 가. 예를 들어 거기 가서 먹고 간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 굳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이게 그렇게 되면 지금은 주부들 또는 사람들이 다 밥을 해 먹는 거죠. 하기 위해서 주방이 다 있어야 돼. 집집마다. 그쵸.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아웃소싱 해줄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평균적으로 이 권역 1000세대를 깔고 있는 이 권역의 이 식당에서는 하루에 몇백 그릇 정도의 그러니까 몇 인분 정도의 식사가 준비돼야 된다라고 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효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주방 공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각 세대마다. 예, 그러니까 그 뭐냐면 그렇게 해서 먹는 게 집에서 조리해서 먹는 것보다 싸질 수 있어요. 싸죠. 예, 가격이 싸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제니까. 경우는 뭐 태국이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 집에서 밥 해 먹기보다는 길에 사 먹는 사람이 많은 게 싸니까 그렇게 먹는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내 집 앞까지 배송되어 오거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동네 소비할 수 있는 게 싸게 공급된다라고 하면 굳이 지방에서 한번 생색낼 때나 뭐 이렇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뭐 이렇게 해 먹을까 뭐 이런 거 정도지. 그러면 주방이 클 필요도 없어요. 맞아요. 지방이 그러면 주방에 주방에 그 냉장고도 커질 필요 없고 김치 냉장고 이런 것도 따로 놓을 공간도 필요가 없고 주방 자체도 되게 미니멀하게 뭐 붙박이장 하나 벽에다 놓고 필요한 것만 간단히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게 축소할 수 있고 그럼 공간도 완전히 다른 시대를 맞이할 거고요.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뭐 세대당 옛날에는 주차장이 세대당 2.5대 정도는 지을 수 있는 돼야 된다. 지하 주차장 많이 파고 아파트는 지하 많이 팔수록 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하 주차장이 요새는 1.23대 뭐 1.2대 2대에서 1.5대 보통 밑으로 보통 많이 짓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집에 세대당 2.5대 이렇게 되는 건 한 집에 차가 3대 있으니까 2.5대 이렇게 그렇죠. 짓는 거였는데 그렇죠. 저는 아까 제가 공유 얘기를 하면서 차를 지금 타고 있는 차를 폐차하면 안 살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가 지금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단지 안에 있어요. 렌트카.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단기 렌트카들이 프리마지에도 있어요. 다 그러니까 있는 데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세컨카.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의 차는 필요할 수 있지만 세컨카는 장 보러 가야 되는데 동네에 못 가야 되는데 아마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차 타고 갔다 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개념인데 이런 서비스들이 앞으로 더 많이 등장할 거고 그러면 주차를 많이 안 파도 되면 저는 그래서 지금 사실 과거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 단지에 주차장들이 상당 부분 다 창고로 세대당 창고 이런 걸로 우리 아파트 단지에 차가 이렇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공간을 다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형태로 뭐 법률적인 논의에서부터 다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자율주행차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일부 지금 돌아가고 있대요. 저는 그냥 미래 얘기인 줄만 알았더니 이미 되고 있대요. 자율주행차가 그러니까 2007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앞으로 핸드폰 안에는 뭐 뭣도 되고 뭣도 되는 그런 형태의 어떤 핸드폰이 나오지 않을까 누가 인터넷에 썼더니 아예 컴퓨터를 박아달라고 그래라 막 이렇게 댓글 달면서 무슨 소리 하세요라고 했던 게 2007년에 그 글이 지금도 돌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이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이 그렇죠. 실제로 그 기능을 그 이상의 기능을 하게끔 바뀌었잖아요. 이게 자율주행차도 되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공부해 보면, 그러니까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얘네는 후퇴가 없잖아요. 우리 기억은 인간의 기억은 이 공부했던 걸 까먹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머신이나 이런 쪽에, 그러니까 AI, 머신러닝 이런 쪽의 접근은 뭐냐면 그 경험들을 다 축적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갖다 놓은 이 AI 드라이버가 40년 안전 운전한 사람의 이것보다 더 경험이 많은 그 경험들을 축적해서 그 운전 드라이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더 무서운 건 그 복제가 되잖아요. 모든
차량들이 그 AI를 갖고 움직이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맞죠. 되게 생각보다 그 시점은 빨리 올 수도 있어. 굉장히 먼 미래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주차장 공간들도 달라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공간에 대한 소비 개념도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부동산에 대한 개념도. 예. 그래서 뭐 공간 혁명이 생기겠네.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관심 있게 보는 몇 개의 얘기만을 한 거지만 이 외에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창고도 이제까지는 창고가 뭐 수도권에 있는 어느 지역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 도시만의 창고도 그러니까 물류라고 하는 게 수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게차 들고 다니고 하려면 평평해야 되니까. 근데 그 창고 쪽에서 4차 산업혁명은 수직으로 올라다닐 수 있는 수평으로 올라다닐 수 있는 뭐 엘리베이터 개념으로 해가지고 창고가 도시만의 한복판에도 창고 빌딩이 나올 수 있게끔 기술적으로 그걸 또 보완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행태의 변화,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재정이 되면서 그렇죠. 부동산 시장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드론도 그렇고 네. 할 게 많죠. 그런 부분들을 다 고민해 보면 답은 앞으로는 대도시, 도심 이런 쪽에 붙어야 그런 것들을 향유하고 살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되게 부동산의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화될 것 같다. 부동산 가치 양극화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요. 그러니까 저도 답을 찾아가고 구해가는 과정인 거죠. 예. 야, 이 얘기 안 들었으면 저희 정말 서운할 뻔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질문할 것들을 반도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제가 기자 잡아서 카페 얘기는 안 하는 걸로. 네, 카페 얘기는 안 하기로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방송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뭐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렇게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라디오 방송이 얼굴도 안 나고 편하고 좋네요. 네. 네. 유튜브로 조금 나갈 겁니다. 맞다. 유튜브로 나갈 수 있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워낙 뭐 익숙한 얼굴이고 친근한 역시 오빠 같은 분이셔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재개발책 다시 안 내요. 근데 재개발은 이미 더 신규 지정 이렇게 안 하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 뭐 책 쓸 생각은 없고요. 이거 플롭테크나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책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도 대학원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전달력이 좋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야,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초보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게 있다를 보는 정도지만 조금 정리가 된 상태에서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블로그에도 재개발, 재당첨자 이런 얘기에서 이제 프롭테크에 대한 얘기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관심 갖는 분들이 앞으로 더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잖아요. 네,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 프롭테크 시장은 뭐 빅데이터 그래서 뭐 실거래가 알려주고 뭐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수준의 얘기들이 많지만 그런 내용 중에 승자들이 갖고 그러니까 살아남는 승자들이 갖고 올 만한 프롭테크 기술들 이런 것들은 되게 기회가 되면 사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들에 대한 얘기 뭐 스페이스워스의 뭐 랜드북이라든가 뭐 밸류맵이라든가 그쵸.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스터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되게 열릴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열리는 시장, 재개발이 열리는 시장에서 제가 열심히 공부했던 꼬꼬마가 어떻게 보면 재개발 얘기를 지금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앞으로 다음 텀에 프롭테크 시장에서는 또 그런 얘기들을 되게 앞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야, 다음에 꼭 다시 나와주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100분 토론할 때 다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